자, 화면에 59,626.88이랑 56,408.23 두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그렇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59,626.88 마이너스 56,408.23의 결과는 3,218.65입니다. 이건 누구나 같은 숫자를 말할 겁니다. 이제 이걸 엑셀에 그대로 적어보죠. 한 셀에는 59,626.88 마이너스 56,408.23이라는 수식을 넣고 다른 셀에는 3,218.65를 직접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결과는 둘 다 3,218.65로 깔끔하게 똑같이 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1이랑 B1 이런 식으로 등호로 비교해 봅니다. 눈으로 보면 똑같은 3218.65인데 엑셀은 뭐라고 할까요? 폴스가 뜹니다.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나옵니다. 숫자가 같아 보이는데 결과는 다르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이 틀린 건가? 엑셀이 버그인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숫자가 맞는데 결과가 틀리는 이유, 이걸 이해하려면 결국 컴퓨터가 숫자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특히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하는 건 엑셀 컨트롤 1 눌러서 나오는 서식 이야기 아닙니다. 부동소수점 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건 엑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대 컴퓨터에서 숫자를 다루는 거의 모든 환경이 IEEE 754를 사용합니다.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C, 자바, R, 구글 시트, SQL 서버 대부분이 이 구조를 기반으로 숫자를 저장합니다. 계산기와 회계 프로그램도 내부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웹 계산기 역시 이 구조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일단 핵심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십진법을 씁니다. 0부터 9까지 숫자를 쓰고 그걸 자릿수로 늘려가면서 숫자를 표현하죠. 10, 100, 1000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씁니다. 0과 1 두 개로만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제곱 단위로 자릿수를 쌓아 올립니다. 1, 2, 4, 8, 16 이런 식입니다. 정수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10진수 5를 2진수로 쓰면 101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 서로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수점입니다. 0.1, 0.01, 0.25, 3218.65 이런 값들입니다. 10진수에선 당연히 정확하게 표현되는 숫자들이죠. 그런데 이걸 이진법으로 바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진법에선 일부 소수만 딱 끊어지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소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1 나누기 3을 0.3333이라고 끝없이 쓰는 것처럼 0.1 같은 숫자가 이진수 세계에서는 0.00011001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는 메모리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끊고 가장 가까운 근사값으로 저장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0.1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0.1000000000005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오차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겁니다. 엑셀도 똑같습니다. 엑셀은 숫자를 내부적으로 IEEE 754라는 부동소수점 표준에 맞춰서 저장합니다. 더블 정밀도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하나의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 부호 1비트, 지수 11비트, 가수 52비트 이런 구조로 나눠서 이진수로 저장합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유한한 비트수라는 점입니다. 즉 모든 10진수 소수를 정확히 담을 수는 없고 담을 수 있는 숫자들만 정확히 표현되고 나머지는 가장 가까운 숫자로 반올림해서 저장됩니다. 다시 말하면 59,626.88, 56,408.23, 3,218.65 같은 숫자도 내부에서는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조금씩 틀어진 근사값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로 돌아와 보면은 첫 번째 셀에는 59,626.88과 56,408.23이라는 두 개의 근사값이 들어가 있고 이 둘을 빼서 나온 결과도 또 하나의 근사값입니다. 두 번째 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3,218.65를 타이핑하는 순간 엑셀은 이 숫자를 또 한 번 이진 부동소수점으로 바꾸면서 가장 가까운 근사값으로 저장합니다. 결국 둘 다 거의 3218.65에 가까운 근사값이긴 한데 계산 과정과 반올림이 조금씩 다르게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는 미세하게 다른 두 숫자가 됩니다. 화면에 보여줄 때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니까 3218.65로 똑같이 보이지만 엑셀 입장에서는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A1이랑 B1을 비교하면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비교식 하나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합계가 0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아주 작은 숫자 값이 남는다든지 IF문으로 어떤 조건을 나눴는데 분명 같아야 할 숫자가 조건에 안 걸린다든지 필터를 걸었는데 특정 값이 잡히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계산기랑 엑셀이 틀린 건가? 아니면 우리가 틀린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엑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엑셀이 쓰는 방식이 이진 부동소수점이고 이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계산기도 내부적으로는 비슷한 방식을 쓰기 때문에 자릿수 제한을 늘려놓고 보면 아주 작은 오차가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계산기는 화면에 보여줄 때 적당히 반올림해서
인간 눈에는 딱 떨어지는 숫자만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자, 회사에서 숫자 사칙 연산 다루는 분들, 부가세 계산하는 분들, 급여나 보험료 정산하는 분들, 매출 원가처럼 소수점이 섞이는 금액 작업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문제의 해결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반올림입니다. 엑셀에서는 라운드 함수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숫자를 비교할 때 그냥 A1, B1로 비교하지 않고 라운드 A1 쉼표, 이 라운드 B1 쉼표의 이런 식으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뒤에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에서 의미 있게 쓰는 자릿수까지만 맞으면 된다고 보는 거죠. 금액이라면 보통 원 단위 또는 소수 둘째 자리, 부가세 계산 정도까지만 실제 의미가 있으니 거기에 맞게 반올림을 한 뒤 비교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차 허용 범위를 두고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BS, A1-B1이 보다 작다, 뭐보다? 0.000001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0.000001보다 작으면 같다고 보고 그 이상이면 다르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미세한 부동소수점 오차는 무시하고 실제로 의미 있는 차이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수식은 조금 길어지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랑 비슷한데 구조 설계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불필요한 소수점 연산을 줄이고 금액 계산은 초반부터 특정 자릿수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중간 연산에서 너무 세밀한 소수까지 계속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반올림하는 구조는 오차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차라리 중간 단계부터 일관되게 라운드 함수를 걸어두는 편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숫자가 맞는데 결과가 틀리는 현상은 엑셀이 멋대로 틀리게 계산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부 비트 단위까지 내려가 보면 약간씩 다른 숫자가 저장되어 있고 그 차이가 비교식과 조건식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자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첫째, 소수 계산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머릿속에 깔고 시작할 것. 둘째, 비교와 조건 분기에서는 항상 라운드나 오차 허용 범위를 사용해서 사람 기준 자릿수에 맞춰놓고 판단할 것. 셋째, 금액이나 수량처럼 의미 있는 자릿수만 필요한 값들은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소수 자릿수를 끌고 다니지 않을 것. 이 정도 흐름만 익혀두면 왜 이 파일은 숫자는 같은데 if 함수에서 안 걸리지? 왜 합계가 0이어야 하는데 이상한 값이 조금 남지?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바로 감이 옵니다. 아, 이건 부동소수점 오차겠구나. 그럼 라운드를 어디에 한번 씌워야 할지, 비교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기술적인 내용 같지만 결국은 숫자를 다루는 사고방식을 한 단계 진화시켜서 보는 연습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